그러면은 팔로워가 몇 명일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거의 한 150명, 200명? 150명, 200명일 때 수익화를 하신 거예요? 네. 200명으로 시작했던 건 옛날이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하다.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매출이 거의 50배? 50배 요?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쌤입니다. 이하영입니다. 대표님 처음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도 매출액 25억 원을 달성한 플래티넘 브릿지의 이하영입니다. 와, 네. 25억이요? 아, 네. 대박이다 진짜. 왜냐면 저희가 사실 어떻게 이 대표님을 알게 됐냐면 네.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구하잖아요. 막 찾아보았는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하구로 사무실 여기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분이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 사무실을 원래 썼었어요. 근데 여기로 오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확장 이전하신 네, 거죠? 저희는 네. 확장 이전을 했죠. 아, 저희도 빨리 따라가야 할 텐데 일단 대표님 사무실도 가장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인스타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되게 인스타를 빨리 시작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저는 거의 인스타그램 5년? 6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태동기 때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팔로워가 10,000명만 있어도 엄청 큰 사람이라고 네.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사실. 네네. 그러면은 팔로워가 몇 명일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거의 한 150명, 200명? 150명, 200명일 때 수익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저는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마켓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150명, 200명 정도면 그냥 거의 지인들만 있는 인스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거의 지인만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지인만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냥 저는 시작을 했죠. 왜냐면 일단 저는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때는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조차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다? 이런 거 자체가 막 활발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100명이 팔아야 되고 10,000명이 팔아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없었고 기준이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일단 나는 마켓을 해보자. 여기서. 그냥 생각이 들었고 그냥 한 거죠. 그 첫 제품 기억나세요, 혹시? 첫 제품은 저는 의류였어요. 의류? 네. 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에서 의류 마켓이 조금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어가지고 네. 블로그 의류 마켓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인스타그램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네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같이 키워나가면서 이 마켓을 운영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팔로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나는 의류 마켓을 할 거니까 SNS 채널이라고 하면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 네.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되는 채널들은 다 시도해보자. 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뭐든지 해보면 되겠지 네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은 의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주로 의류를 다른 거의 안 해요. 아이템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은 뷰티, 이너뷰티, 리빙, 식품 다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의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제를 더 확장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구 매출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현재 공구 매출은 사실 이 플래티넘 브릿지라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인플루언서의 매출이 예전보단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월에 한 2-3천만 원 정도 2-3천만 원 나오고 와, 네. 원래 인플루언서만 집중해서 할 때는 한 5-6천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사업체가 더 크시니까 그쵸. 뭐 사업체 매출이 25억인데 인스타 계정 운영하시기 너무 바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공구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데 네.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걸 계정을 키워서 내 계정에서 뭔가를 판다는 게 되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대표님이 아까 막 오셔서 저한테 노하우를 막 쏟아내셨어요. 같이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좀 대표님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뭐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막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답함은 있었어요. 저게 네.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맞는데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200명으로 시작했던 건 옛날이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로그를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죽었다, 시장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블로그만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작을 할 때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동시에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이버 블로그를 말하는 네. 건데, 그 이유가 인스타그램에서 소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한정적인 게 뭔가 사진 컨텐츠라든지 영상 컨텐츠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촬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육아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그분들 바쁘고 힘들고 육아하느라 정신없는데 그 사진 찍으러 언제 그렇게 다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소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채널은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나 사진들이나 사진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들을 올리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셀링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설명만 해 놓는다면 충분히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럼 대표님 시작하실 때는 블로그랑 인스타를 동시에 하신 거예요? 네, 오. 저는 동시에 했고, 네. 근데 사실 저도 블로그라는 거를 해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블로그를 잘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첫 공구부터 매출이 나오기는 했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제가 블로그를 조금 더 잘 써봐야겠다 하면서 좀 노력을 했어요. 나름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소구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지라는 연구 과정 끝에 공부를 진행을 했을 때 네.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썼을 때 매출이 거의 50배? 50배요?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블로그 글을 좀 신경 써서 썼더니 네. 매출이 그렇게 는 네. 거예요? 5개 팔리던 제품이 200개, 300개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똑같은데 네. 블로그 글 따라서 이게 매출이 달라지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 제품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제품의 영업사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보통은 그냥 그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피드 하나 올려서 이 제품 좋아요. 끝. 뭐가 좋은지 소비자들은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인플루언서한테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셀러인 줄 알아요. 그냥 제품을 올리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셀러도 당연히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네. 왜 똑같은 오메가3가 있는데 왜 인플루언서한테 오메가3를 구매하지? 라는 물음표에서의 답은 이 오메가3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A사, B사, C사가 있는데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구에서 물건을 구매한단 말이죠. 네. 근데 단지 이 제품 좋아요, 오메가3 제가 챙겨 먹는 거예요, 구매해주세요. 그럼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은 내가 판매하는, 공부하는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네. 공구를 무작위로 제안이 온다고 막 그냥 다 진행을 하면은 네. 사실 고객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힘들게 막 소통을 해서 10,000명을 모았어요. 네. 근데 그 10,000명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사실 팔로워들이 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구를 시작할 그 시점에 내가 어떻게 이 제품을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셀링을 하지 않으면 고객은 그때부터 다 떠나기 시작해요. 첫 제품을 셀링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들을 설득을 시켜서 구매를 전환을 시키냐. 그 10,000명 중에 1%인 100명만 구매 전환을 시켜도 10,000원짜리를 100명이 사면 100만 원이고 만약에 5만 원짜리 100명이 사면 500만 원인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근데 그 구매 전환이 예를 들어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서 그냥 구매해주는 그런 팬덤들도 분명 존재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숙지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또 그거 말고도 대표님 계정을 보면은 또 굉장히 영상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 스토리도 항상 막 이렇게 광을 보여주시고. 네. 좀 우리 계정 같이 보면서 대표님이 좀 어떤 식의 콘텐츠를 만드시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콘텐츠가 막 이렇게 엄청 뛰어나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그거예요. 우리 고객, 그러니까 플랜유라는 이 채널을 받아보는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걸 올리는 건데 네. 이런 영상 보면 광에 대해서 저는 표현하는 패드와 네. 제품들을 팔다 보니까 이마에 광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영상을 네. 올리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영상 컨텐츠나 사진 컨텐츠나 이런 거를 많이 올리는 인플루언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네.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찍을 시간이 많이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영상이나 사진을 피드에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스토리를 활용하라고 사실 더 말하고 싶거든요. 스토리. 네. 네네. 스토리가 여기 이렇게 빨간불이 떠 있는 거 엠마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빨간불 항상 띄워놓으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는 못 올려도 스토리는 올려라. 스토리는 올려라 하는데 스토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정말 저는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렇게 하셨네요. 네. 오. 이런 것들 있죠. 동네 네. 맛집 뭐예요? 이러면 네. 알려주고 이렇게 마스크팩 너무 좋아요 하면 이렇게 같이 오.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댓글이라는 게 나의 아이디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쉽게 못 다는 고객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누가 질문을 한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누구든지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육아맘들이 바빠서 피드를 많이 못 올리고 콘텐츠를 많이 못 올리는데 이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해서 질문과 답변을 한 것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로 또 피드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24시간밖에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간에 못 봤던 고객들을 위해서 그거를 다시 피드에 한 번 더 올리면 또 피드도 올릴 수 있고 맞아요. 못 보신 분들이 또 볼 수도 있고 너무 좋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 스토리 보면은 이거 진짜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지 않으세요? 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또 이거를 좋은 것들, 막 이걸 다른 고객도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피드에도 또 활용하시고.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육아맘이나 아니면 뭐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 젊은 뭐 20, 30대들이 네. 많은데 사실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거나 육아를 하는데 수익화를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매일매일 회사에 있는데 스토리를 어떻게 올려? 나는 일상이 그냥 회사고 난 일상이 맨날 애기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뭘 올려? 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나의 스토리의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저도 자주 해봐야겠네요. 사실 초반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이렇게 막 양성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DM으로 막 제안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무작정 이렇게 잡지 말고 이 제품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지라는 물음표에서 내 스스로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 이거죠. 저는 아기가 없는데 제가 갑자기 유아 영양제를 팔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포인트를 아예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못 잡죠. 네. 예를 들어 아연이면 어린애들이 원래 아연이 부족하면 밥을 안 먹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네. 그 애기 엄마한테 들었어요. 내 스스로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딱 굉장히 여러 제품들을 하시잖아요. 볼 때 딱 떠오르세요? 이거 이렇게 홍보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컨텐츠 만들면 되겠다. 네. 이게 딱 떠올라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떠오르냐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처음에 제가 인플루언서란 단어가 없었을 때 의류 마켓이 되게 흥행을 했고 인스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땐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보고 다이소라고 불렀거든요. 다 나는 파니까? 다이소다. 다 판다. 진짜 다 판다. 정체성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다 파는 사람이야.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 팔았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류를 팔 때도 내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좋아해서 이걸 팔았는데 이건 매출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약간 펑퍼짐한 옷을 팔았는데 그건 매출이 잘 나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고객이 좋아하는 옷을 팔아야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의류를 팔 때 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팔 때 나를 받아보는 고객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처음에 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사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는
연령대별로 좀 골라서 셀렉을 해서 20대가 좋아하는 제품도 팔아보고 30대가 좋아하는 제품도 팔아보고 40대가 좋아하는 제품도 팔아보고 이랬을 때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를 처음에 솔직히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 카테고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네. 지금은 뷰티랑 다이어트 이렇게 거의 두 개가 주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주 연령대는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그러니까 완전 딱 30대로 고정이 됐죠. 대표님 나이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제 나이대로 고정이 됐죠. 확실히 근데 내가 이제 공감하는 나이대니까 네. 더 아무래도 설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결혼 준비를 할 때였어요. 결혼하셨나요? 네, 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좀 넘었고, 네. 네, 그때 당시 결혼 준비를 하는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예비 신부라는 키워드를 제가 계속 해시태그로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던 그런 고객들이 많이 모였고, 그 고객들이 나랑 비슷한 라이프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비슷한 시즌에 결혼을 하고 그쵸. 같이 이런 라이프를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찐 고객으로 남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자면 결혼 준비도 있고 인생에는 크게 뭔가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만약 맞아요. 임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처음엔 이래요. 임신 준비를 할 때 내가 임신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그거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임태기를 했는데 또 임신이 아니야. 이런 걸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 공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그쵸, 사실 그쵸. 난임도 너무 많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고민을 소통하면서 같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병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하나의 저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고민들 만약에 취준생이야. 완전 어린 인플루언서겠죠? 20대 네네. 초중반? 그럼 취업 준비하는 걸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취업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취업을 할 때쯤 그들도 취업을 할 테고 그럼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거고 소비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내가 판매하는 그거를 그들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매출이 이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박혀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근데 최근에 그 판매한 상품 중에 가장 좀 성과가 좋았던 상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사실 제가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제품 위주로 거의 판매를 해서 최근 상품을 설명을 해봤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네. 제가 과거에 팔았던 히트를 쳤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네네.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 네.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네. 마스크 없었던 거 알죠? 네. 인터넷 들어가면 마스크 10,000원, 20,000원 막 비싼 거 막 10만 원에 팔고 이랬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객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막 DM으로 이랬어요. 우리 남편은 마스크가 없어서 출근을 못하고 막 그런 슬픈 사연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스크가 없어서 뭐를 못하고 근데 나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정말 별별 루트란 루트를 다 뚫어가지고 마스크를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구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게 구했죠. 3,000원에 마스크를 구했어요. 한 장당 3,000원에 마스크를 구했는데 2만 장을 사야 돼요. 사셨어요? 6천만 원. 근데 6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6천만 원이. 온 적금이랑 적금은 다 깨고 진짜 돈이란 돈은 다 구해가지고 그 6천만 원을 끌어 모아서 샀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완전 리스크잖아요. 너무 리스크잖아요.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건데요? 이거 끝나지. 완전 네. 남편 돈까지 다 끌어다가 그거를 산 거예요, 저는. 네. 남편 돈까지 다 끌어다가 6천만 원치 마스크를 사고 마스크 2만 장을 내가 확보를 했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6천만 원에 사온 것까지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네. 나는 마스크를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3,000원 아니네. 3,300원. 부가세 3,300원? 별도니까. 부가세 별도니까 3,300원. 그걸 내가 3,500원에 팔았어요. 얼마 붙이지도 않으셨네요, 근데. 3,500원에 팔았는데 왜냐면 너무 비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3,500원에 팔았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제가 매출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때는 제가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좀 넘는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24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1억
그러니까 다 팔린 거예요. 24시간 만에 2만 장이 다 실시간으로 알림이 울리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있고 근데 이게 좋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일주일 뒤에 마스크 오보제가 시작된 거예요. 1,500원에 마스크를 정부에서 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티들이 발생을 한 거죠. 너는 마스크를 어떻게 3,500원에 팔 수 있냐. 그러니까 2주 후인가 그 일이 벌어졌는데 네. 저는 이 변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얼마에 샀고 얼마에 해서 나 얼마를 남겼다. 그래서 총 나의 수익은 100 몇십만 원인데 그래서 막 사연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고객들이 나한테 힘내라고 막 기프티콘 보내주고 난리 나면서 또 사연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울고불고 난리 났어. 왜냐면 나는 이 6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고객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고객들도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구매자가 많았으니까 그만큼. 그러면서 그 벌었던 수익을 전부 다 코로나 그 재난 하는 거기에다가 다 기부를 했어요. 거기서 고객들이 더 감동을 했고 그 안티들은 다 사라졌죠.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한 번 더 점핑을 할 수 있었던 진짜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그 마스크를 6천만 원이나 자금을 뭐 사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 배팅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그냥 일반 인플루언서의 배포가 아닌데요. 이거 거의 완전. 저는 근데 이제 지르는 거를 무조건 해야겠다 하면 무조건 지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사실은 되게 비싸게 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남기지도 않았고 네. 또 그 남긴 그 수익조차도 다 기부를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진짜 팬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때 막 그 시기에. 근데 그거죠. 저는 영원을 벌었잖아요. 네. 영원을 벌었지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고객들을 얻었잖아요. 그게 마케팅 비용 영원으로 저는 그 고객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뒤에 좀 점프가 됐나요? 매출이? 네.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던 매출이 그때부터 5, 6천만 원으로 올랐죠. 그럼 그때 막 신규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네. 분들이 또 다시 구매를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마스크가 마스크가 필요했는데 플랜유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 친구의 친구 링크를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매출이 그렇게 나왔지 사실 제가 보유했던 고객들만으로는 그걸 다 팔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